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한림읍 일부 양돈장들이 축산 필수를 5년 동안 숨골에 무단 방류해 용암 동굴까지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집회를 열어 농장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채석장 인근에서 발견된 길이 50m의 용암 동굴. 축산 폐수가 흘러든 채석장 근처를 중장비로 파내자 동굴이 발견된 겁니다. 동굴 입구에는 검은색 찌꺼기와 함께 악취가 나는 축산 폐수가 가득 고여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축산 폐수 무단 방류 혐의를 시인한 양돈장 4곳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용암 동굴로 축산 폐수를 배출한 양돈장을 찾고 있는 상황. 그 엄청난 양과 그다음에 슬러시 이게 동굴 전체가 가득 메워져 있는 게 진짜 한마디로 놀랍다 이거는. 이걸 일부러 버리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양. 축산 농가가 밀집한 한림읍 지역 주민들은 축산 폐수를 무단 배출한 농장주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하도록 축산법을 개정하고 악취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돈장 축산 폐수 처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책을 들어한 채 소극적인 면 해결로 오늘의 이런 사태를 야기하게 되었다. 주민들은 축산 농가에 대한 제주도의 환경 대책이 올바르게 시행됐는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앞으로도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했는데요. 그 첫 단계가 주민설명회인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돼 제2공항 건설의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성산읍 사무소.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험악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두고 일부 이장단과 반대단체 관계자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제2공항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아예 설명회장 진입을 막고 시위를 벌이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입지 선정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국토부가 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간담회라는 자리를 가장해서 피해 주민과 협의 절차라고 억지로 우겨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부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설명회가 무산되면 마을 단위 현황 조사를 직접 실시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국토부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분들도 같이 참여하고 주민분들이 추천하시는 전문가들도 같이 저희가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에서 저희가 주민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이렇게 온 자리입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사전조사 성격이지만 첫걸음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앞으로도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예산 1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 47억 원에 비해 4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부산 김해 신공항 예산 64억 원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기본계획 용역이 늦어지면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했다며 이대로 가면 김해 신공항이 더 빨리 착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이 제주 4.3 70주년입니다. 아직까지 시신조차 찾지 못한 행방불명인이 4천 명에 가까운데요. 유족들의 아픔을 다룬 영화가 제작되고 있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대규모 집단 학살투였던 제주공항. 60여 년 만에 4.3 희생자 382구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10년이 지난 2017년 공항 활주로 옆. 자, 출발합니다. 자, 스탠바이. 액션! 땅속에 뒤엉킨 유해 모형을 이용해 유해를 수습하는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합니다. 60년 만에 부모의 유해를 받아든 아들의 아픔을 다룬 영화 4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제주 출신인 배우들이 출연해 제주 4.3의 아픔을 전합니다. 가족묘지에 보면은 4.3 때 행방불명된 고인을 모신 비석이 있어요. 지나온 어른들은 또 어떻게 사셨나,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배워보자, 그런 심정으로 이번 작업에 임했습니다. 행방불명인 유가족들이 직접 단역 배우로 출연했고 제주 출신 소프라노 강혜명 씨가 재능 기부로 주제가를 부릅니다. 제주 영상위원회의 제주 다양성 영화 공모에서 선정된 4월 이야기는 내년 4.3 70주년을 앞두고 무료로 상영되며 국제영화제에도 출품될 예정입니다. 왜 아직도 제주도에서는 4.3을 이야기하는지 그런 이유를 담고 싶었고, 또 아직도 가족들을 못 찾은 유가족분들, 유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발굴이 좀 다시 또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의미를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시신을 찾지 못한 행방불명인은 3,900여 명. 4.3을 다룬 영화 4월 이야기 촬영이 한창인 가운데 내년 4.3 70주년을 맞아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4.3 70주년인 내년이 제주 방문의 해로 선포됩니다. 제주도는 어제 열린 4.3 70주년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다음 달 5일에 제주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갖고 내년에는 광화문 4.3 문화제와 4.3 국민 대토론회 등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4.3의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등재와 지방 임시 공휴일 지정도 정부와 논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제주 지역 버스 노선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노선 안내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일부 정류장에는 노선표도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는 대학생 전지현 씨. 수업을 마친 뒤 집으로 가려고 스마트폰을 꺼내 버스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켭니다. 정류장 이름 옆에 시간표를 누르면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려주는 시스템. 하지만 정보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줄줄이 뜰 뿐 시간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개편 초기부터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홈페이지 일부에서 오류가 발생해 사실상 먹통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노선에 대한 그 시간대별 그런 정보를 하여튼 제공해주면 다음 쪽에서 그거를 가공해서 좀 더 정확한 환승 그 정보를 제공이 가능하겠지만 환승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 환승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정보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새로운 노선이 생기면서 설치된 임시 정류장들도 문제입니다. 임시 버스 정류장에는 이처럼 버스 노선표도 없어 노선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치 않은 중장년층들은 그야말로 정보의 깜깜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 앞에서 버스를 타고 싶은데 버스 노선도도 없고 버스 시간표도 적혀있지 않아서 언제 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새로운 노선을 안내하는 책자에도 노선이 바뀐 일부 버스의 번호가 잘못 표기돼 시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대형 병원이 없는 충남 중소도시에선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의료 수준은 물론 서비스 질까지 높아져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전 MBC 이교선 기자입니다. 저출산 여파로 농촌은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갈수록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부부 7쌍 중 1쌍이 겪는다는 난임의 고통도 도시와 마찬가지지만 농촌은 난임 시술 등 의료 혜택에서 소외돼 왔습니다. 성공률이 높은 곳, 그리고 믿을 만한 곳, 그리고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 전문 의료진이 있는 곳,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홍성의료원이 시험관 아기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시험관 아기가 태어난 지 30여 년째, 지방의료원 중에서는 첫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10년 이상 아기를 기다리던 30대 맞벌이 부부가 첫 주인공입니다. 약물을 적절하게 투여해야 합니다. 강하게 투여해서도 안 되고 너무 조금 투여하면 난자가 성장을 많이 하고 난임센터가 더 활성화가 되면 시골 쪽의 그 임신율이 더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안의료원은 전국 의료원 가운데 처음으로 완화 의료 병동을 마련했습니다. 말기 환자들이 고향에서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6개 병상과 임종실 등이 마련됐는데 홀몸 노인 등에게는 보호자 없는 병실도 제공합니다. 큰 병원은 거기는 조금 더 있고 싶어도 못 있을 정도로 바빠. 그러니까 거기는 내려보내고 그러지 않아요? 웬만큼 나서면 그냥 내려보내고. 그럼 여기서는 잘 받아주시고. 지방의료원들이 공공의료의 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네, 날이 갈수록 가을에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이 초가을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선선한데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보시면 21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지금보다 8도가량 더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으니까요. 나오실 땐 얇은 겉옷을 챙기셔서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청명한 가을 하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의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내려가 있는데요. 낮 기온은 27도 내외로 평년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4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29도가 예상되고요. 동부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산간 지역의 기온은 20도를 밑돌면서 다소 서늘하기까지 한 모습이고요. 섬 지역 맑은 날씨 속에 27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점차 높게 일겠고요. 현재 제주를 제외한 그 밖의 공항에는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완연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다세대 주택 3층 화장실에서 불이 나 내부 3제곱미터와 변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쓰레기통에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차량이 먼저 진입했더라도 직진 차량이 없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좌회전 차량의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신임 서귀포 의료원장에 김상길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임명했습니다. 김상길 신임 원장은 올해 53살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제주 안덕의원 원장과 호텔 신라 제주 축탁이, 대한가정의학회 제주지회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김 원장의 임기는 2020년 8월까지 2년입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단체는 외국인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와 주택 분양가 상한제,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비용 반영 법제화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국무조정실은 다음 달 15일 제주 웰컴센터에서 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를 엽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당초보다 296억 원이 증가한 1조 834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에는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41억 원, 시설물 보수 관리에 18억 원, 수영장 증개축에 15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시설 투자와 노후 건물 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대학교 총장 선거가 오는 11월 23일에 실시될 전망입니다. 제주대 총장추천위원회는 신임 총장 선거를 오는 11월 23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대는 이번 선거를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실시할 예정이며
추가로 관련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행복주택 건설이 본격화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올해 안에 행복주택 402가구와 10년 임대주택 391가구 등 793가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9년 입주를 목표로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 근로자와 신혼부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